포스트, 윤주, 어떤 얘기 해보고 싶습니까? 윤주, 네, 제일 그 무슨 얘기 해보고 싶어? 그, 저는 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나중에, 고스트가 음, 선수가 되잖아요. 음, 그 전 일들을 음. 그동안 나쁜 짓을 했는데, 뭐라고? 반성하고 아, 선수가 돼서 꿈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너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해보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래서, 저때는 감사평을 잘 얘기했는데, 그래서 윤주가 이 시에서 뭘 얘기해보고 싶어? 자신이 했던 잘못을 음, 반, 반성하고 후회, 그 죄책감이 음, 들었었을 텐데, 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음, 반성하면서 음. 꿈을 이뤘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거는 그 윤주 너가 생각을 잘 얘기했는데, 그래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너는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윤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어, 뭐야, 이 주인공이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으로 끌어들여서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자기도 혹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잘못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나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눠볼 만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선 문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되어서 윤주가 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윤주가 말한 대로 그 대단해요, 멋져요, 라고 너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 뭐 이런 걸 얘기해 보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못지않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제, 논제 이런 거를 민주수로 만들어 보는 것들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주가 말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있는 주인공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거야? 일단은 친구랑도 싸웠고, 음, 신발도 훔치고, 음. 이것저것 했어요. 그렇지.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야. 하나는 친구와 싸운 일,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신발 훔치기라는 부분도 있었어.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달라 보이잖아. 다 다른 잘못이잖아. 근데 두 네, 가지가 다른 잘못이지만 그 것들을 일으키는 공통된 이유가 있지 않아? 공통된 원인이 있지 않아, 혹시? 왜 친구와 싸워? 놀림? 왜 신발 훔쳐? 음. 놀림 받아서? 놀림받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더 구체적이게. 그러니까, 처음 친구랑 그 블론디인지 뭔지 걔 급식실에서 싸운 게, 음, 그 애가 계속
고스트를 놀려서 음, 화나서 때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음, 그리고 신발 훔친 거는 음, 어떤 애가 고스트의 신발보 반 전체가 음, 웃어서 음, 창피해서 음. 신발 훔친 거니까 아, 공통적으로 놀림을 받아서죠. 그렇지. 이제 잘 얘기했네. 공통적으로 봤을 때 그 놀림을 받았다는 거. 자, 근데 놀림을 받은 거에 또 근본 원인은 뭐야? 그 두 가지 공통점. 두 번 다 놀림을 받았어. 욱하는, 아?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 때문에 놀림을 받은 거야? 아, 아니요. 놀림을 가난? 그렇지.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닐까. 가난하기 때문에 놀림받았고, 그래서 놀린 친구와 싸웠고, 가난하기 때문에 놀림받았고, 그래서 농구를 훔쳤고, 농구하네. 아, 신발 훔쳤고. 연결돼? 네, 그러면 가난의 원인은 뭐야 또? 가난의 이유는? 왜 가난한 거야, 주인공? 네. 주인공이 가난한 이유는 뭐야? 아빠가 응. 없어서? 아빠가 뭐라고? 어, 그, 잘 모르겠는데요. 음, 그래? 잘 모르겠다고? 네, 어, 13쪽? 네. 14쪽, 15쪽.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볼까? 지금 너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한번 얘기해보고, 13, 14, 15쪽 그 부분. 그,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자, 13쪽에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난 부모님이 싸울 때면 늘 하던 대로 머리를 침대에 박은채 13쪽에 마지막 베개로 읽어보라고, 소리내서. 마지막 줄이요? 마지막 문단. 문단이요? 아, 아빠가 미쳤던 건 3년 전이다. 아빠는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사나워졌다.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시면서 딴 사람이 되더니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게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드디어 대받아치기로 작정한 그날 밤에 모든 게 나빠졌다. 난 부모님이 싸울 때면 늘 하던 대로 머리를 침대에 박은 채 베개로 진, 베개로 짓누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방문에 다급히 들어왔다. 가야에 엄마가 입으로 박 잡아당겼다. 그래서 어리둥절해 하며 꼬마가 가자 엄마가 소리치고 쳤다. 물론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다음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바로 헛디디면서 형원까지 갔다. 바로 그때 휘청거리며 안방에서 나오던 그 사람과 맞닥뜨렸다. 아빠 입술에선 피가 흘렀다. 손에는 총을 쥐고 있었다.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아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빌었다. 하지만 나와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찰컥 총이 장전하는 소리, 뗄까 잠긴 문이 여는 소리, 엄마는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아빠는 총을 쏘았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래, 아빠가 정말 우리에게 총을 쏘았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5쪽에,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열째 줄, 그날 이후.
그날 이후 우리는 아빠를 보지 못했다. 엄마는 경찰에게 전해든 바로는 경찰 도착했을 때는 아빠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우통을 벗은, 우통을 벗고 총을 곁에 둔 채 맥주를 펄컥펄컥 마시면서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었다고 한다. 꼭 잡혀가길 바라는 사람처럼. 까짓 거, 그까짓 거 별일 아니란 듯이. 아빠는 감옥에서 10년 살아야 한다. 솔직히 그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가끔은 아빠가 평생 감옥에 있었으면, 있었으면 싶다. 그러다가 또 가끔은 아빠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 경기를 보거나 해바라기 씨를 한 거기까지. 움큼 쥐고 혼내면서. 거기까지. 왜 이 인물이 가난한지가 그 부분으로 보면 알 수 없어? 아,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음, 또, 그, 엄마 혼자 일해서 아? 엄마 혼자 일해서 그렇죠. 엄마 혼자 일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엄마가 하는 일이 어디 나왔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 그 병원 음, 급식소? 아, 급식실부 거기서 그렇지. 청소부인가 하는데 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지가 없어요. 없겠지. 많지 않아요? 아, 많다고? 많지 않아요. 안 많다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아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 거야? 그 코치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이 아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그리고 이 코치도 그 동네 출신이라고. 네, 어. 그렇게 봤을 때 그 동네가 아주 어떤 곳이야? 안 좋은, 빈민가.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의 그 가난의 배경은 결국은 원래도 뭐 가난하게 살았겠지만 어쨌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결국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왔고 그러니까 엄마가 외벌이 혼자 벌어야 되는데 엄마가 사실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었던 것들을 볼 것이고 엄마 혼자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지. 됐어? 네, 가난의 문제를 갖고 있어, 그거죠, 이 주인공은. 거기다 플러스 이 주인공은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아까 윤주가 읽어줬던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 심리적으로는? 불안정한? 아? 네? 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그게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좀 남아서 그치, 트라우마가 왜 남았어? 무슨 트라우마가? 아빠가 엄마는 자기한테 총을 쏘고 도망쳐서 창고에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 그렇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남아져 있는 어떤 주인공의 상황이라는 거지. 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주인공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좌절? 할 수도 있어. 그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어서 그냥, 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패배의식에 절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 주인공이 아까 윤주가 말한 대로 나중에 그것들을 극복하고 선수가 되잖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를?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이제 트라우마도 있고 가난하게 되면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또는 오히려 그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데 아니면 찌질한 인생을 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중에 선수로까지 도약을 하게 되잖아. 그럴 수 있는 그 비결이 네, 있다고 생각하죠. 그
주변에서 뒷목에 대어주는 어른들, 음, 누구? 이쪽에서 북쪽으로. 코치, 음, 그럼 그 코치와의 만남은 어떻게 다르던 거야? 그 얘가 음, 연습, 달리기 연습 하는 음, 걸 구경하다가 뛰었는데 잘 뛰어가지고, 음. 그렇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었던 거지, 재능. 그 재능이 뭐였던 거야? 달리기. 달리기였다는 거야. 근데 그 달리기라는 재능이 바로 우연한 기회에 이 코치의 눈에 띈 거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달리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단지 그 달리기가 재능이 발견돼서 달리기를 잘했다? 라는 식으로 끝나? 네, 응? 네? 이상하게 달리기 재능을 발견해서 코치가 열심히 도와줘서 달리기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냐고. 이야기 전개가 아니요. 어떤 시련을 또 겪어? 아까 네가 말했던 무슨 사건? 응? 어? 얘는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건 처음에 일이지. 가나? 가난도 처음에 어떤 상황적으로 규정된 거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겪냐고, 주인공이. 아까 너 말했잖아. 두 가지 사건 겪었다 했잖아, 네가. 네. 아, 그, 친구랑 싸우는 거. 친구랑 싸우고, 신발을 훔치다 걸렸고, 그게 이 주인공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 안 좋은 일을 했죠. 또 안 좋은 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나중에 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서는 어떤 위기가 생기냐고. 그런 일을 싸우고, 운동화를 훔치고 했기 때 해서 생긴 일이 뭐냐고. 달리기 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뭐 달리기 팀 그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다는 거죠. 근데 그 위기 상황을 결국은 다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아이가 이렇게 달리기 선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스트의 주인공과 윤주 너 자신을 한번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점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주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고스트의 주인공과 누구? 윤주 저, 너를 한번 뭐 해보자고? 비교 비교?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고스트의 주인공과 너를 비교하는 글을 한번 지금부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간은 몇 분? 10분? 15분? 10분? 10분, 10분 동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고스트와 요주 너를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쭉 보라는 거야. 이 고스트가 처했던 어떤 그런 상황과 윤주가 처했던 상황은 뭔지, 고스트의 인생에 있어서 닥친 위기와 윤주의 인생에서 닥친 뭐 위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재 상황들. 고스트라는 인물이 그 상황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고수 주변의 인물들은 어떠했는지, 윤주 주변의 상황과 윤주 주변의 인물은 어떠한지 등등, 뭐, 심지어는 이 고스트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어? 책 제일 앞에 보면 어떤 습관? 어, 10쪽에 보니까. 할아버지요? 아? 10쪽에, 아, 이 주인공의 습관.
해바라기 먹기? 해바라기 씨를 사갖고 먹는 그런 그런 습관이라는 측면을 갖고 네가 얘기를 해본다던가, 뭐 등등. 아니면 이 인물이 사는 동네, 인물의 부모, 뭐 이런 걸 비교해본다던가 해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윤주가 좀 더 다각도로 다양하게 이 인물과 견주었을 때 윤주라는 너는 어떠한 인물인 건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소설하는 걸 써보자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뭘 너에게 요구하는지 알겠어? 네. 어, 시간 몇 분 달라고? 10분이요? 그 10분 동안 뭐 채팅창에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채팅창에 쓸게요. 채팅창에 그러면 써서 10분 후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돼.
다 했어요.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버스트는 해바라기 씨를 사는 게 습관이라면 나는 몸을 긁는 것이 습관이다. 화가 나거나 더워지면 몸이 가렵다. 아무래도 몸에 열이 오르면 가려워지는 모양이다. 버스트는 빈민가에 살면서 가난하지만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 가난하지 않다. 버스트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사용한다. 넌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속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그 상대에게 폭력 쓰는 것에 상응한다. 고스트는 욱하는 승격과 자주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그거 다르게 화가 많고 사소한 것으로도 잘 삐진다. 은주가 글을 잘 써고 여러 가지 면들을 잘 비교를 했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지금 은주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쓴 거 아니면 원래 여기까지만 쓰려고 했었어. 시간이 몇 분 남았었는데요. 뭐라고? 시간이 몇 분 더 있었나요? 아니.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윤주가 요거 습관한 거, 그다음에 사는 곳 얘기한 거, 그다음에 그 성격, 요 세 가지 지금 부분을 비교했거든? 네, 알고 이제 주인공과 관련돼서 더 얘기할 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지, 쌤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떠오르는 게 없었냐고. 잘 없었어요. 어, 예를 들면 요 인물, 이 보스트가 잘하는 것, 달리기. 윤주가 잘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다던가. 그 가족 관계? 응? 네, 그다음에 고스트의 친구 관계, 윤주의 친구 관계, 아니면 고스트 주변의 그 어른들, 윤주 주변의 어른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비교해 볼 지점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가? 네, 그다음에 왜 이 책에서 보면 제목의 특징들이 좀 있지 않아? 차례 제목이 공통점 특징이 뭐야? 잘, 차례에 보면 제목, 소제목에 공통점들이 있어. 세계 기록이요. 세계 기록,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왜 하필 그 세계 기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을까? 그 세계 기록이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그, 음, 한 회차? 아, 그, 이거 뭐라고, 한 챕터? 그, 한 아, 챕터마다 아. 세계 기록 하나씩 그 근데 그 고스트 진짜 세계, 주변에서 일어난, 네? 그 진짜 세계 기록이? 아니요? 근데 왜 계속 그 세계 기록이라는 거를 반복해 쓰고 있냐는 얘기지. 그 의도가 뭐냐는 얘기지. 주인공이 아, 세계 기록 그 책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그 세계 기록체에 관심 있어. 그 세계 기록체에 관심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래서 소제목을 지을 때마다 음. 주인공이 세계 기록을 넣게 되는 습관 아, 같은 거다? 그래. 근데 그 세계 기록이라는 그런 습관을 가는 걸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떠한 마음 상태, 어떠한 욕망을 엿볼 수 있냐. 세계 기록을 하나 아,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세계 기록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은 이 주인공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쌤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주인공이 아까 말한 대로 가난 때문에 좌절할 수 있잖아. 포기할 수 있잖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 사람이 재능이 있었던 거잖아. 달리기에 재능이. 네,
만약 재능이 없었더라면 뭐 해볼 도리가 없잖아. 그 달리기의 재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이 애가 뭔가 그 세계 기록을 세워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달리기 재능을 바탕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 세계 기록을 세워보고 싶은 욕망,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달리기를 잘한다, 그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끄집어 내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준 누가 있었다는 거야. 고스트? 코치와의 만남. 어?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것들이 가능해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런 측면과 관련되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분석하고 요거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윤주 너의 이야기로 한다면 어떻게냐는 게. 그것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가족에 대해서 이 고스트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윤주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이해가? 네. 그리고 이 고스트에게 닥친 시련, 고스트에게 지금 여러 번의 시련이 닥치잖아. 그 윤주 너에게 닥친 시련, 그리고 고스트를 돕는 사람들, 윤주를 돕는 사람들, 이런 요소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윤주가 찾아서 더 그 비교하는 것들을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지. 네. 뭘 해야 될지 알겠어? 네. 가장 좋은 거는 윤주 스스로 지금 이런 비교거리들을 윤주가 스스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 윤주가 지금 스스로 생각을 못했다면 쌤이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던졌어. 그럼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윤주가 너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여기는 고스트와 좀 아까 그 첫 번째 글에 썼던 것들처럼 고스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시간 또, 네. 네? 몇 분 정도 돼, 시간? 15분이요. 15분? 왜 아까보다 길어졌어? 10분이요. 10분? 뭐 10분 주고 필요하면 더 얘기하십시오. 시작했습니다. 네. 다 써서도 얘기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한 거야? 네. 음.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빠가 있지만, 고스트의 아빠는 감옥에 있다. 나는 엄마와 사이가 좋고, 고스트도 엄마와 사이가 좋다. 나는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지만, 고스트는 학교에서 문제아이다. 나는 내 주변에 날 이끌어준 어른들이 있고, 고스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코치가 있다. 나는 아직 꿈이 없고, 미래의 이야기지만, 고스트는 꿈을 이룬 천재의 이야기다. 나는 언니의 물건을 몰래 훔친 적이 있다. 고스트는 몰래 신발을 훔친 적이 있다. 음. 자, 윤주가 이제 그렇게 썼는데, 지금 보면은 그 윗부분, 처음에 썼던 그 요 부분에서는 이제 뭐, 누군가에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나 폭력을 사용한다. 누군가의 화가 나면 속으로 소리꾸나 드세 폭력을 쓰고 상상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여기도 이제 여러 항목을 비교해 쓰고 있는 점들은 좋으나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깊이 있게 쓰고 있지 않다는 점. 저는 그런 점들은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윤주가 이제 나중에 글을 쓸 때는 그 고스트의 아빠가 감옥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만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 윤주는 알지만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주가 글을 때 그 글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윤주 자신을 위한 글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남을 위한 글일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때보다는 남을 위해 쓰는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글을 쓸 때. 지금 쌤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제 고스트 아빠는 감옥에 있다 해서 고스트 아빠는 뭐야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심지어는 물론 뭐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씹는 습관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때로는 그 엄마와 자기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아빠에 대한 소설들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해서 이 고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손질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윤주가 생각하는 윤주 아빠는 어떤 분이시고, 윤주는 그 아빠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서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너는, 나는 아빠가 있지만 고스트 아빠는 감옥에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썼는데, 이걸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윤주야? 네,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엄마와 사이가 좋고 고스트도 엄마와 사이가 좋다라고 그냥 한 문장 썼다는 거야. 이걸 한 문장이 아니라 이거를 한 문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고스트의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뭘 하시는 분인지, 고스트와 왜 사이가 좋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윤주와 윤주 엄마의 사이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더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윤주가 그랬을 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문장으로 쓰지 말고, 뭐로 쓰니? 문단으로, 문단. 문단으로 쓰는 데 대해서 윤주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글쓰기 시간이거든, 윤주야?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글쓰기가 독서감 상문을 쓸 거야. 윤주야? 네, 독서감 상문을 쓸 건데, 독서감 상문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것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주인공의 삶과 너의 삶 또는 주인공의 삶과 꼭 너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청소년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글을 쓰는 방식으로도 독서감상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윤주도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꿈을 이루는 것들이 대단해요라고 했더니 그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그것들을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그걸 너 또는 우리 요즘 아이들과 견주어 가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 쓰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읽고 윤주가 뭐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가 라는 주제를 먼저 정확하게 붙잡고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책의 내용을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 주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주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그것들이 나타내어 쓰고 거기에 윤주의 어떤 그런 경험과 윤주가 아는 배경식들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글을 이제 어쨌든 쓰는데 윤주의 글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야 짤막짤막하게 그냥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부분들을 문단으로 구성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윤주가 글쓰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음 독서 감상을 쓰게 돼서 선생님이 지금 어떠한 조언을 했는지 이해해? 네, 그래, 그래.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현시키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도 잘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민주는 어떤 것 같아? 민주 너 자신, 뭐요? 아? 저는 딱히 뽕이 없는데요. 뭐가 없다고? 뽕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거지. 이 인물이 세계 기록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는 건가? 각종 세계들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윤준호 자신은 그렇다면 왜 꿈이 없나? 근데 꿈이 없는 게 문제인가? 꿈이 없어도 괜찮은가? 그럼 나는 앞으로 꿈이 없다면 뭐 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살 건가? 아니면 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가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네, 이야기가 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글로 쓰려면 우선 필요한 게 민주가 너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좋아. 또는 자료를 찾아봐도 좋아. 꿈은 꼭 있어야 되나? 꿈이 없는 게 이상한 건가? 꿈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꿈은 어떻게 생기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꿈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너가 조사해서 읽어보고 아니면 인주가 그동안에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에서 또 봤던 드라마들, 영화들에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이런 걸 너가 생각하거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어우러져서 쓰면 된다는 거야. 글을 쓸 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부분들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윤주가 그걸 고민해 보는 게 윤주 스스로 사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윤주 혼자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것들을 충실하게 고민해서 조사해서 그걸 모아서 글로 구성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글 쓰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다음 주 독서 감상문 쓰기 관련돼서 선생님이 주문한 거 받아들여져?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윤주가 쓴 독서 감상문을 갖고서 그 발표를 하고 그걸 갖고 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윤주. 없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주 시험 먼저 봐?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10월부터. 금요일까지. 아이고, 그래, 그래. 시험도 잘 치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